끝마치고 원래 제 본 세션인 MDR의 진화, 탐지를 넘어 선제적 위협 대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MDR 벤더로 2017년도부터 성장을 해왔어요.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프론트 라인만 빼면 제가 한 얘기는 2017년이나 18년이나 19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노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힘입어서 2년 반 전에 싱가포르의 파고 네트워크스 정식 법인이 오픈됐고요. 그리고 저희 원래 사일렌스를 한국에 처음 설립하신 사일렌스 아시아 퍼시픽 부사장님께서 파고 네트워크스 아세안의 세일즈 총괄 디렉터로 조인을 하셨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 탑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워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새벽에 추가했습니다. 2달 전부터 가트너에서 파고에 엄청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파고가 아시아에서 나온 유일한 MDR 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고 파고가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계속 알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고 나면 또 다른 리서치가 연락 오셔서 나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나도 해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날짜를 보시면은 4월 17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가트너에서 MDR 벤더라면 이런 식으로 역량을 갖춰야지만 고객사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리서치문을 하나 만들어내고 고객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MDR 벤더를 선택할 때는 이런 역량을 가진 MDR 벤더를 선택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보예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면서 제일 밑에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해 인터뷰했었던 벤더가 나오는데 이 벤더는 저를 인터뷰해 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가 고른 벤더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파고가 선택돼서 인터뷰를 했고 저는 이 데이터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어젯밤에 리서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고에서 주신 그런 식견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 레포트를 보면서 앞으로 파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인식해주고 있는 작지만 강한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파고의 MDR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팀은 전체 인원이 25명이고요. 고객은 350군데가 넘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도 많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위협 분석가는 15명이에요. 여기 밑에 인원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위협 분석가가 다 참석했어요. 왜? 사무실이니까 가능해요. 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블랙캣이나 어디 데프콘 같은 거는 아니지만 센티넬1에서 그냥 단순히 아주 쉬운 헌팅 프로그램이 아니고 센티넬1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24시간 CTF가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파고에서는 저는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전 직원 다 참가하세요 해요. 그리고 이거 참가한다고 일한다고 그 다음날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CTF 하면서 자기 일하고 하면서 24시간 동안 했는데 40개 팀에서 전부 10위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 2위 차이는 단 2점 차이죠. 아깝습니다. 한 문제 못 풀어가지고. 근데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량은 있다. 쉽게 설명드리면 EDR 같은 툴을 가지고 이렇게 잘 쓸 수도 있는 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엄청나게 쉽게 풀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프론트라인으로서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이유는 이 장표는 거의 한 8년째 사용되고 있는 장표예요. 2018년 정도부터니까. 고객은 보호해야 할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그래서 계속 AI 기반의 EDR이다, NDR이다, XDR이다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고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틀리면 전문용어로 사일로가 발생하죠.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동돼야 되는데 연동 방법이 인텔리전스로 연동될 수도 있고 EDR에서 헌팅으로 나온 IOC가 NDR이나 XDR로 갈 수도 있고
다크웹에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해서 봤더니 요즘은 다크웹에 유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느 고객사 퍼블릭 IP에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야라는 태그까지 붙기 때문에 그런 태그가 나오면 저희가 ASM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잘 써야만 되는데 고객사에서는 보통 사이버팀, 정보보안팀 또는 보안관제팀 팀은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량이 하나 없죠. 아까 프론트 라인 중에서 세 번째 부분, 역량입니다. 스트래티지. 저는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머스트 해브 역량은 레드 팀으로 작동, 블루 팀으로 작동, 퍼플 팀으로 작동할 수 있는 팀이 이걸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기업 빼고는 중견 기업부터는 정말 저희 고객사에도 뛰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뛰어나신 분들은 사람이고 AI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분이 다른 주니어들을 훈련시키는데 1년 내내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지고 잘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없거나 쉬거나 자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게 파고 네트워크스의 2017년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돈은 천천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고객사 입장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서트팀, 가상의 정말 쏙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액티브한 매니지 서비스를 내겠다. 저 프로액티브는 고객이 뭐 문제 있어요라고 물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 좀 봐야 됩니다라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프론트라인.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핵심 장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제공하느냐? 이제 그 프론트 라인의 세 가지 원칙을 보세요. 프론트 라인 다운 기술, 프론트 라인 다운 사람, 프론트 라인 다운 서비스 체계. 그 중에서 툴과 테크놀로지는 무조건 AI 기반입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나 또는 국내의 어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NTA, NDR이라고 나오는데 로 데이터를 다 가져가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냥 포렌식 툴이고 뜯어보면 차세대 IPS예요. 계속 룰을 만들어 나가요. AND OR 조건으로. 그게 AI가 아니거든요. 그냥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IPS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AI 기반의 디펜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꼭 보호를 위해서 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먼 엑스퍼트 서비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다른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프로액티브 디텍션 리스판스보다 디스럽션입니다. 아까 챗GPT가 프론트 라인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응급실을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억제라는 단어를 폈죠. 이게 MDR의 현재 핵심입니다. 옛날 핵심은 솔루션이 잘 막는 거는 맞고 잘 못 막는 거는 안 막히는 거. 오늘 아무런 언럿이 뜨지 않으면 도대체 위협이 없어서 언럿이 안 뜨는 건지 위협이 있는데 우리 솔루션이 탐지 못하는 건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의구심을 없애버리고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는 위협이야. 정상 트래픽을 이용한 이라고 단정 지은 다음에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컨테인먼트 시키고 디스럽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하는 그때 리스판스가 리액티브 대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다른 MDR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거나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항상 컨테인먼트 디스럽션이라는 쪽에 초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체계 자체는 심플합니다. 어차피 툴이나 테크놀로지는 고객사에 배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정책 설정하는 것부터 이 시스템을 터치하는 모든 것들을 파고네트스는 봐주고 있어요. 이 솔루션에 한해서만. 저희는 파이어월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제공을 안 합니다. 로그 관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텍션 리스판스나 AI 클라우드나 CM 관련돼서는 저희가 도입해드린 것들은 정책 설정, 로그 남기는 설정까지 저희가 미세하게 단계별로 다 조정을 해드리고 당연히 탐지 대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하고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 다크웹 인텔리전스하고 연동을 합니다. 파고 네트워크스 이태원 사옥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저희 MDR 센터 내부고요. 단순히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평상시 UI는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을 띄워놓는데 저희는 전부 멀티 테넌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직원들은 15명이에요. 휴가 가는 사람 한두 명 있습니다. 24시간 도니까 야간에 2명이 돌거든요. 그럼 그것만 빼도 평상시 사무실에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에 지금 교육받는다고 1명 빠지고 오늘처럼 여기 나온다고 몇 명 빠지고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어떻게? 내부에 자동화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저는 말씀드릴게요. 오픈소스, 오픈 CTI 가지고 저희는 스레드 모델링, 스레드 다이아몬드 모델까지 적용해 놓은 TI를 돌리고 있고 저기에 들어가는 TI는 모두 이 NDR, XDR, EDR, ARCM, 다크웹에서 나온 TI를 저희 TI화 시키고 그걸 스레드 다이아몬드 모델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그 인사이트를 고객사에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350개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350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전부 EDR 쓰고 있고 전부 NDR 쓰고 있으면 저희는 700번 로그인해야 돼요. 따로 콘솔이 있으면. 그럼 100% 얘들은 멀티 콘솔이어야만 합니다. 멀티 콘솔이라고 그러면 팀원들이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을 한 100명은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10명 남짓한 가용하는 인원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 파고 네트워크스는 350개 크고 작은 계열사를 가진 아주 큰 파고라는 그룹의 중앙 그룹 MDR 탐지 대응 센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게 있는데요. 파고가 2022년 상반기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 모델로 움직였습니다. 밑에 솔루션은 변함이 없어요. 특히 A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거고요. DRP는 이제 스텔스몰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 자동화 플랫폼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활동을 2개로 나눴어요. 밸리데이션, 인베스티게이션, 헌팅까지. 밸리데이션은 이 솔루션들이 얼럿입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무조건 한 번 더 밸리데이션 합니다. 근데 그 밸리데이션 할 때 시간이 많이 들지 않도록 이 솔루션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시간도 정말 절약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샌드박스도 연동돼 있고 많은 것들이 연동돼 있습니다. CTI도 연동돼 있고. 그런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끝나고 나서 다음 활동은 잘 막았어요. 잘 막으면 오늘 악성 코드 10개 막음이라고 고객사에 보고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얘가 안 막히고 실행되었다면 레지스트리가 생성되고 차일드 프로세서 생성되고 레터럴 무브먼트가 됐을 겁니다 라는 영향도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발생 컴프로마이즈 되지는 않았지만 컴프로마이즈를 가정하고 IOC를 뽑아내는 거예요. 즉 파고가 말하는 MDR의 IOC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뽑아낸 IOC입니다. 리얼 살아있는 IOC죠. 그 IOC를 가지고 추적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나와요. 그게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얼럿이 뜨지 않는 거는 위협이 없어서 안 뜨는 건지 우리가 위협을 못 찾는 건지 헌팅 룰을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자동화에 8년 동안 올인해왔고 지금은 위협 분석가들이 이 detect the unknown, undetected 탐지되지 않는 것들을 더 잘 탐지하기 위한 디텍션 엔지니어링, 헌팅 룰 만드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정말 잘해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쉐어링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 이 모델로 왔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헌팅하다가 뭐가 나오든 이 솔루션들에서 얼럿이라고 했을 때 잘 막았는데 막아놓고 보니까 범죄의 도시 아십니까? 마동석 나오는 거? 범인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잖아요. 잡아서
그냥 마약 사건이야, 마약반에 넘겨 이러는데 마동석이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죠.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는 게 컨테인먼트입니다. 가둬버리죠. 그리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수사가 아니라 뭡니까? 살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그 원천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컨테인먼트의 스트레스를 디스럽션 시켜놓고 프리앰프티브 리스판스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헌팅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고객사에 던졌는데 고객사는 자는 시간이었고 심지어 그거는 한국 본사가 아니라 미국 쪽이었어요. 미국은 새벽 3시였습니다. 아무도 그 메일을 받아볼 사람이 없는 거죠. 대응 가이드라인이 정말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계정, 그다음에 우리 공인 IP, 뭐 VPN 체계 이런 것들 다 가진 다음에 우리가 AD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정, 파이어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계정, 최소한 뭐 시스템에서 어드민 권한으로 뭔가를 더 뭐 스크립트를 내려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라고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 되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직접 리스판스 해버려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 5분에서 10분 내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일단 선조치한다. 단 왜 선조치했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다. 가용성을 해치더라도. 잠시 가용성이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올 상반기부터 모든 고객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데 고객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를 무서워서 허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허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뛰어넘는 MDR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진정한 서비스고 파고가 드디어 한 단계 왔고 고객분들도 이제 함께 가게 돼서 정말 파고가 고객사의 가상팀이 된 거죠. 스트레스 디스럽션을 위해서 컨테인먼트를 수행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면 프리앰프티브 리스판스를 한다. 그게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프로액티브가 아니에요. 프리앰프티브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컨테인먼트 하면 컨테인먼트 했으니까 진실의 방에서 이제 취조해야죠. 취조가 라이브 IR입니다. 이벤트 다 뒤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EDR에서 제공하지 않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포렌식 오픈소스 툴이 2개 있거든요. 그걸 내려서 이벤트 로고 다 가져오고 심지어는 그 고객사 허락에 의해서 그 패스워드 해시값까지 다 들고 오고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프리앰프티브 라이브 리스판스를 한다. 라이브. 사고가 나지 않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가정하고 IR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컨테인먼트 시켰으니까 그 안에서 미리 포렌식 한다.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이게 저희가 현재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위쪽에 있습니다. Active Containment and do more immediately. 저희가 대응 방안 드리고 5분에서 10분 답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드리죠. 이 솔루션들이 스트레스 탐지하면 밸리데이션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협이면은 IOC 뽑아내고 블랙리스트에 넣고 트레 다이아몬드 추가하고 만약에 스트레스 아니면 그냥 화이트리스트에 넣고 보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솔루션들이 그때 저희가 헌팅이 도는 거죠. 저게 핵심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스를 돌리고 디텍션 엔지니어링 돌려서 계속 룰을 생성해냅니다. 저희는. 시그니처가 아니에요. 헌팅 룰이에요. 헌팅 룰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기서 덜커덕 걸리면 진짜 디텍트 언디텍티드 한 거죠. 그래서 또 IOC 뽑아내고 레포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다크웹이나 EASM이 경우에 따라서 같이 돌아요. 그리고 다크웹 같은 것들도 고객분들이 이슈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크웹 벤더사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사의 중요 데이터가 다크웹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고객사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 다크웹 제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안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웹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필요는 한데. 근데 저희는 거기서 다크웹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야지만 데이터가 판매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고객사에서 왔고 어느 도메인에서 왔고 어느 시스템에서 왔고 심지어는 IP 그 시스템에 침투한 머리어 정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아티팩트가 돼서 여기서 네트워크 아티팩트가 나오면 저희는 이 다크웹 모니터링을 EASM이랑 연결시키고요. 여기서 엔드포인트 관련된 아티팩트가 나오면 EDR이 설치됐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EDR에서 어떤 행동이 있는지, 그리고 유출된 데이터 가지고 실제로 익스플로이트해서 로그인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해서 주니까 실질적인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서비스로 연결돼요. 파란색은 저희 서비스입니다. 그죠? 저희는 솔루션에 목매지 않아요. 전부 서비스로 풀어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스레트 헌팅 해가지고 액티브 리포팅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와, 고객이 자고 있으세요. 아무도 그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컨테인먼트 시키고 라이브 IR, 라이브 프레시하고 라이브 프리엠프티브 리스판스를 하자라고 했고, 이 과정에 프로세스를 집어넣어 버린 게 컨테인먼트 리모트 IR 포렌식을 넣어버렸죠. 이거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저희 서비스 품질이 완전히 달라졌고 직원들이 일하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악성 코드 분석에서 악성이야 아니야에서 이제는 헌팅 단계까지 간 다음에 헌팅을 넘어서 컨테인먼트하고 IR까지 넘어갑니다. 파고 전 직원이 다 IR을 할 수 있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레트 헌팅의 목적은 디텍트 더 언디텍트다라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레트 헌팅의 목적 자체는 이미 침투된 놈을 드웨일 타임을 죽이고 언디텍트된 스테터스를 비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런 걸 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데 매진할 거라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디텍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디텍션 엔지니어링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시그마 룰 500여 개를 전부 저희가 제안드린 EDR, NDR, XDR, CMI만큼 계속 컨버팅하고 있고요. 한 번의 컨버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그게 다시 수정화되고 최적화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계속 수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아티팩트 붙으면 또 다른 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디텍션 엔지니어링 헌팅 룰 만드는데 목숨 걸고 있고, 이게 EDR에 적용되어 있는 샘플들이고 데일리 베이스로 계속 업데이트 되죠. 그리고 저희가 도입시켜드린 모든 솔루션들은 서로 연동할 수 있게끔 스텔라 사이버 UI거든요. 센티널1 연동돼 있고 파이어월 연동돼 있고 AD 연동돼 있고 다 연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헌팅룰 집어넣은 것들이 저희 팀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진 단어로 올 수 있도록 슬랙이랑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동화 시켜 나가는 것들인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파고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고 CTI 실제 플랫폼의 UI를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건부에 따라서 ASM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 다크웹 모니터링에서 뭔가 히트 됐을 때 유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셋 IP를 검증하고 EASM 연결시키고 EDR 연결시키고 이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차별화됐죠. 그래서 파고는 센티널1 EDR 판매하는 리셀러예요라는 인식을 버려주십시오. 저희는 리셀러가 아닙니다. 저희는 MDR 벤더고 센티널1, 스텔라 사이버, 스텔스몰은 프론트 라인에 맞는 테크놀로지로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강력한 벤더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IOC는 스렛 다이아몬드, 즉 이 머려를 만든 스렛 액터는 APT36이고 이 APT36들이 쓰는 모든 기술들은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또 다른 하나의 IOC나 IOA가 돼서 헌팅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고는 가트너가 하이퍼사이클에서 제시했었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부문 기술에서 한 지금 현재 70% 정도를 턴키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기술과 서비스는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특수 조건, 예산이라고 하는 특수 조건 때문에 이번 연도 또는 이번 반기에는 이 프로젝트, 다음에 이걸 플러스하면 자동으로 저 프로세스가 완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고객사에 SOC 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턴키 MDR 애저 서비스를 시장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 탐지에서 선자적인 대응으로가 저희 발표 제목이었잖아요.
이 부분 하나가 바꿔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감사합니다.